이번 화를 들어가기 이전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루피는 많은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루피가 여러 개의 항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도착하게 된 첫 번째 섬이 위스키피크였고,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 알라바스타의 왕녀였고, 그 왕녀의 왕국이 칠모에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으며, 그 왕국은 플루톤이 새겨져 있는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었죠. 루피는 그 칠모에를 쓰러뜨리며 위대한 항로에서 화려한 데뷔를 했고,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었던 니코로빈을 동료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가게 되는 곳마다 칠모에가 있었기에 그들을 쓰러뜨리며 이름을 떨치기 쉬웠고, 우연히 펑크아자드에 도착하게 되어 라프텔에 들어가서 원피스가 뭔지 알고 있는 남자의 아들과 가신을 만나서 스토리를 함께하고, 그들과의 연으로 첫 번째 로드 포네그리프도 시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루피를 해적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이 대해적 시대를 연 남자의 선원이었으며,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혁명군의 수장이고, 할아버지는 해군의 영웅인 것만으로도 루피는 사왕까지 되는 길에 있어서 많은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루피가 겪은 시련과 노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루피는 마치 세상이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스테이지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니 사왕까지 오는 길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피와는 반대로 세상이 본인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니 세상을 본인의 의지대로 바꾸어가는 초계획형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白ひげの親父さんの船にいた頃からこいつは得体の知れん男じゃった。 악마의 열매를 얻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세계의 정상 옆에서 기회를 노리던 인물. そもそも俺が何十年も白ひげの船にいたのはその身が転がり込んでくる確率が一番高えと思ったからだ。 칠모에의 공석이 생기자 당시 가장 핫한 슈퍼루키 수배자를 잡아 칠모에에 들어가려 한 인물. てめえの1億の首をもらいに来た。観念しろや。 슈퍼루키가 하늘섬으로 가게 되어 놓쳐버리게 되자 사왕의 간부를 잡아 넘겨서 칠모에가 된 인물. 그리고 칠모에가 된 이유는 임페다운의 레벨 6로 들어가 세계 최악의 고위험 범죄자들을 동료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인물. 海賊として政府に敵視されてちゃ正義の門も開かずインペルダウン潜入も不可能。七部会に名乗りを上げたのはただそれだけのためだ。称号はもういらねえ。 그리고 세계 최강의 사내의 능력을 빼앗는 것마저 계획에 있었던 인물. 失敗したら解散か俺たちは。 그렇게 능력자 사냥을 하며 사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다른 사왕들이 앉아만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움직이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로드포네그리프를 노리며 원피스에 들어가려는 인물. 바로 인생이 계획이었던 검은 수염입니다. 만약 검은 수염이 쿠마와 같은 종족이라면, 혹은 같은 종족이 아닐지라도 검은 수염이 쿠마처럼 어린 시절에 비극을 겪었다면, 루피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받은 필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달리 검은 수염은 세상이 자신을 억까하는 필드 안에서 필드를 깨부수고 자신이 필드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피를 좋아는 하지만 검은 수염에게 더 공감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왕 에피소드에 들어선 지금 빅맘과 카이도가 패배했고 이제는 자연스레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이니 어쩌면 검은 수염도 에그헤드 에피소드 안에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배신자의 이야기와 검은 수염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가펑크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베가펑크가 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 베가펑크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원피스 세계관에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자인 봉쿠레와 개개 열매 모델 구미호의 능력자인 카타리나 데본이죠. 인적을 없앨 수 있는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자가 검은 수염의 적단에 있는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도 검은 수염의 적단에 있고 검은 수염 에피소드도 반대편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수염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검은 수염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 꺼낸 이야기였답니다. 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오다가 이번 화에서 어떤 대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나 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베가펑크의 복제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이죠. 오다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강자들이 하나의 심볼 아래에 모여 그들 각자의 견고한 유대를 갖고 있고 그 심볼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정의가 부딪힐 때의 전율을 알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あの旗
撃ち抜け。了解。やりやがった。あいつら旗への攻撃の意味が分かってんのか。海賊たちが世界政府に宣戦布告しやがった。正気が貴様ら全世界を敵に回して生きられると思うなよ。望むところだ。 배신자를 넣음으로써 심볼의 무게감을 가벼이 만드는 행동을 잘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벤베크만의 배신이나 오로성의 배신 같은 이야기들을 오다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 반장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다는 배신자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기도 하는데 오다가 처음으로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스토리를 쓴 것이 칸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연성은 충분했죠. 문장 하나에, 행보 하나에, 움직임 하나에 칸주로가 배신자라는 정황들을 남겨두었습니다만 제가 주말 동안 에그헤드를 몇 번을 돌려보니 명확한 근거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근거가 빈약하기에 베일에 가려진 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느낄 땐 이 적은 베가펑크 쪽에도 밀짚 모자의 땅 쪽에도 세계정부나 해군본부의 사람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턴성이 에그헤드로 오고 있는 이유는 세라핌 위권체계의 최상위로서 세라핌을 수복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샤카의 대사인 베리어에 갇힌 이 상황도 전부 계산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모두를 베리어 안으로 유도한 인물이 있긴 합니다. 바로 베가펑크의 본체죠. 모든 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저 범인이 등장하길 기다리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해보면 이번 화의 제목은 데스게임, 즉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여러 갈래로 찢어진 밀짚 모자의 땅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더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랩페이즈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말이죠. 오다가 밀짚 모자의 땅 전체를 끝까지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실무회와의 전투 후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이들에게 당시 일당 전체가 덤벼서 겨우 이기던 파시피스타 한 채를 상대하게 하고 그들의 앞에 또 다른 파시피스타와 과학부대의 대장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해군대장까지 붙였습니다. 그 후 갈갈이 찢어지게 한 다음 완전 붕괴라고 선언했으며 グランドラインシャボンディ諸島12番グロードその日船長モンキー・ディ・ルフィ率いる海賊団麦わらの一味完全崩壊を喫した 그때부터 오다는 정상결전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에그헤드에서 한 사이드는 에바프, 한 사이드는 쿠마, 한 사이드는 검은 수염을 진행하듯이 이 모든 에피소드를 단번에 정리하기 위해 팀을 찢어버리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해줄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튕겨버리는 쿠마가 구해주었죠. 어쩌면 이 모든 걸 튕겨버린다는 버블건도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오다는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결전도 샤봉디제도부터 전개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 준비를 하는 에그헤드는 상황 에피소드 중 마지막이 될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의 초석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楽しみにしてろよおめえら。わずか数時間後俺たちが世界を震撼させる最高のショーを見せてやる。